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철철 교주님의 방송을 보고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무원이 되고 임용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편이라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소개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전자들의 말로는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만남을 하는 편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제가 말을 할 때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소개팅에 나오는 여성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소개팅에서 제 짝을 짜줄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좋아요. 여기 또 댓글에 메로나사와님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이런 비슷한 고민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꼭 소개팅을 떠나서도 내가 너무 진지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분은 지금 메로나 사와님도 그렇고 달라라님도 그렇고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진지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진지함의 문제인가라고 접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사람을 부담을 느끼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진지한 사람은 부담스러운가요? 진지한 사람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진지함을 상황 파악하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댓글에 또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킹스맨을 보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캐릭터가 콜린 퍼스잖아요. 그래서 2에서도 스포일러인가? 좀 억지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가 워낙 인기 있어서 얼굴에 정통으로 총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는 캐릭터였는데 물론 그게 뭐 킹스맨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 영화의 수준 영화다. 그런데 그 콜린 퍼스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진지하지 않아서? 네. 콜린 퍼스는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매력은 진지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너에서 나오고 그 매너에 걸맞는 태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유머러스하지도 않아요.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매너는 상당히 상황에 맞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주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내가 진지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약간 상황 파악에 느렸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문제는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지하다라는 건 말수가 적지는 않다. 그런데 진지하지 않아도 될 때 혹은 진지하지 않아야 될 때 진지하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지한 사람들 혹은 진지한데 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실은 답이 나와요. 말을 안 할 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지한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수를 줄이면 돼요. 이게 참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겠으면 내 말하는 스타일이 먹히는 상황에서만 말을 하면 돼요. 다른 상황에서는 그럼 뭘 하냐? 집에 가냐? 그게 아니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돼요. 질문해주면 되고 리액션해주면 되고 관심 가져주면 되고 그것을 기억해서 다른 질문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내가 막 유머러스하게 하고 막 재밌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진지한 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좀 진지해도 되는 거지. 난 진지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을 하면 되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상대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아우 최고다, 아우 재밌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지금 말한 거랑 섞어서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었군요. 오늘 굉장히 밝은 옷 입으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스타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조금 컨셉에 맞춰서 좀 새롭게 입으신 거군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지금 입은 거랑 방금 했던 얘기랑 지금 세 가지 정보를 섞어서 한 말이죠. 뭐 그냥 그렇게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진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지해서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은 진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지 진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지한 사람은 멋있지. 진지한 사람은 멋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고 근데 진지한 말밖에 못하는데 심지어 말도 많아.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 그런 상황이 되면 자, 여기도 이제 좀 볼까요? 네, GIB님 안녕하세요. 복한님, 이복한님이죠. 정답이라고. 눈치 없는 사람, 부담스럽다고. 가벼운 대화나 농담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가라앉게 하는 사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지하면 이렇게 물어봐주고 뭐 그냥 웃고 이것만으로 지금 분위기를 해치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가진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좀 차분한 그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은 스스로가 굉장히 오바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레벨을 맞추되 상대가 조금 더 상대의 운동장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볼까요?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했는데 항상 1시간을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항상 6시 반 정도에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면 리액션을 표시해주면 되나요? 관심 가져주고. 네, 그렇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 얘기에 관심 갖는 것. 그리고 진지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진지한 사람은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경수님은 조용히 강의 듣고 있다고. 네. 그리고 노잼이면 사람들이 진지하다고 포장해서 좋게 말해준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진지한 사람들은 진지하다라는 말을 오히려 못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지해서 부담스러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말을 하려는 사람, 상황 파악이 조금 더딘 사람. 그러면 상황 파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상황 파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서 많은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저는 기억력이 나쁘다. 저는 기억력이 나쁜데요. 기억력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기억은 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근데 더 많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중간에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기억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말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 말을 재밌어 하는구나. 계속해서. 상대가 말을 하기 싫어하면 저도 말을 참아야겠군요. 라고 했는데 상대가 말을 하기 싫어하면 상대가 말을 하기 싫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참으면 안 되죠. 뭐까지 내 이야기도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겠지.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가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대의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입을 열기 위해서 내가 말을 주구장창 쏟아놓는다. 그러면 상대는 입을 안 열겠죠? 그래서 전략은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상대도 이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해서 질문했네? 나도 저 정도 해줘야 되나?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정보가 나왔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핑퐁 하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그래? 이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네? 이러면서 쭉 흘러가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저 사람이 나랑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나랑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반대로 나를 만나서 그런 사람이거나. 자, 원래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만났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이건 잘 된 거야. 아주 훌륭한 상황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포인트를 불편하게 안 느낀다고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말하기에서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유쾌하게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끌어내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럴 때, 나한테만 말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을 때,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뭐 내가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다른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 시간을 충분히 끝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말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 정보를 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악의적인 것에 가깝게 단답형으로 말하거나 질문 3개 중에 뭐 2개 정도는 씹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나한테만 그러는 상황인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만 그러는 상황이어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말하기가 싫고 그래서 불편하게 대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에 정보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지상정상 얘기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러는 케이스면 그 다음날이 되보면 알아요. 그 다음날이 되보면. 그래서 일단 그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결국 더 많은 걸 얻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로막혀 있던 그 사람의 방어벽을 내리는 경험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혹은 못 내리더라도 시도하는 경험을 계속하면 할수록 소통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달인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